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벡터 연산의 첫 시간으로 연산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벡터의 기본 연산에는 벡터의 실수를 곱하는 실수배 연산, 다른 말로 스칼라배 연산이 있고, 벡터와 벡터를 더하고 빼는 더셈과 뺄셈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의 뺄셈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벡터의 분할도 있습니다. 실수의 곱셈에 대응되는 벡터의 곱셈으로 벡터의 내적과 벡터의 외적이 있습니다. 실수 연산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처럼 각각의 연산에는 유효한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연산 법칙은 각 연산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배 연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벡터는 벡터 물리량을 표현하는 수이므로 벡터는 실수만큼 친숙해져야 벡터 물리량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쫓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벡터 연산이 이루어지는 벡터 집합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벡터 집합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이 갖추어야 하는 연산 규칙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연산으로 실수배 연산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된 연산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집합은 크기 요소와 방향 요소를 가진 수로 벡터를 정의하고, 그러한 벡터를 모두 모아둔 전체 집합을 말합니다. 수를 수직선으로 표시하면 수는 기본적으로 수직선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수직선 위의 수는 원점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모든 원점 벡터는 성분 벡터이므로 실수의 수와 1차원 성분 벡터의 성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차이가 없으면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같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원 벡터는 구분할 방향이 없으므로 방향 요소가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고, 이런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 스칼라라고 구분하여 부릅니다. 스칼라는 1차원 벡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지요. 스칼라는 방향 요소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 수로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벡터 집합에서 얘기할 때는 실수는 수직선이고 수직선은 1차원 벡터로 스칼라이므로 실수를 스칼라라고 바꾸어 부르기도 합니다. 3단 노법에 따른 결론이지요. 벡터 집합의 원소는 스칼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의 개수로 표현되는 차원은 스칼라의 수만큼 차원이 됩니다. 1차원 벡터로 이루어진 공간은 1차원 벡터인 수직선 하나로 구성되고 한 방향을 가진 공간입니다. 2차원 벡터 공간은 수직선 두 개로 두 방향을 가진 공간으로 두 개의 성분을 가진 성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차원 벡터 공간은 수직선 3개로 표시되는 점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3개의 성분을 가진 성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벡터 연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집합으로 벡터 집합은 1차원 벡터,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를 원소로 가집니다. 벡터 집합 그림이 그리시나요? 벡터 집합을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라고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벡터 연산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연산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벡터의 연산도 연산이므로 벡터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어떤 작용을 하여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산 기능이죠. 벡터의 연산과 실수의 연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수의 연산에는 익숙하지만 벡터를 실수처럼 연산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다른 것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방향 요소인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벡터 연산을 할 때 실수와 다르게 벡터답게 연산하기 위해서는 벡터가 가진 방향 요소를 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의 연산에서는 수의 크기만 고려하면 되었지만 벡터는 방향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방향까지 연산에 반영하여야 벡터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벡터 연산의 특징은 방향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연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벡터 연산에서 고려할 사항은
수의 연산처럼 벡터 연산도 그 연산 규칙이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연산에 머무르게 되겠죠. 이러한 연산 기준을 만족하는 첫 번째 연산으로 실수배 연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수배 연산은 말 그대로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의 스칼라, 실수를 곱하는 연산입니다. 이때 곱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곱셈의 개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실수 집합에서의 곱셈은 배율을 반영하므로 벡터 집합에서도 크기에 대해서는 실수만큼 배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벡터가 가진 방향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실용적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스칼라는 주어진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이므로 여러가지 검토 끝에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스칼라배 연산은 주어진 벡터의 방향은 바꾸지 않고 크기만 실수배로 바꾸는 연산으로 정의합니다. 새 벡터의 크기는 주어진 벡터의 실수배가 되고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산의 결과 만들어진 연산값은 벡터인 것은 바로 이해가 되지요. 수를 곱하는 것처럼 벡터를 실수배하는 연산의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실수배 연산 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어진 벡터 A에 대해 실수 K만큼 실수배하는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는 화살표 벡터와 선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문자를 사용하여 문자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자 벡터 표기법입니다. 주어진 문자 벡터 A에 실수 K를 곱하여 새로운 벡터 B를 만드는 실배수 연산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문자 앞에 문자수 K를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곱하는 형태로 정의합니다. 문자 벡터에 문자수가 붙어 있으면 실수배한 벡터를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실수를 붙이는 위치는 앞과 뒤 모두 허용되므로 실수배 연산의 교환 법칙은 성립되도록 정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 앞에 붙인 형태와 뒤에 붙인 표현입니다. 실수배 연산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이 식은 잘 알고 있죠. 실수배 벡터의 크기는 주어진 벡터의 크기에 실수 K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벡터를 실수배하는 연산 표현과 새로 만들어진 연산 결과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 벡터로 주어진 벡터 A를 실수배하는 연산을 하면 연산의 정의에 따라 크기만 실수배로 커지고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연산 규칙을 반영하면 벡터의 연장선 위에 길이를 K배만큼 연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주어진 화살표 벡터 A의 길이만 K배 길어진 벡터가 연산된 화살표 벡터 B가 됩니다. 이해가 잘 되고 있지요? 이번에는 성분 벡터의 실수배 연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분 벡터로 주어지는 경우는 성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성분 벡터는 기본적으로 화살표 벡터를 좌표계를 이용하여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바탕은 화살표 벡터이지요. 그러므로 실수배한 화살표 벡터를 알고 있으므로 이 벡터를 성분 벡터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실수배한 화살표 벡터의 성분을 구하면 원래 벡터 성분의 실수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역적 증명은 별도 영상에서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림에서 푸른색 삼각형과 녹색 삼각형의 닮은 비가 K이므로 벡터 B의 종점 좌표가 벡터 A의 종점 좌표를 K배한 값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분 벡터 A를 실수배한 벡터 B를 성분 벡터로 표시하면 각 성분을 K배한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눈에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벡터를 실수배한 연산은 화살표 벡터는 길이를 실수배하면 되고 성분 벡터는 각 성분을 실수배하면 됩니다. 실수배 연산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문자 벡터 A가 성분 벡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배 K 값에 0을 넣으면 0벡터를 만듭니다.
방향을 가진 벡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0을 곱하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0벡터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실수배 K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음벡터를 만듭니다. 정수 동영상에서 음수의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 방향의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벡터라는 음벡터의 개념과 잘 일치합니다. 음의 실수배를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수 마이너스 K를 벡터 A의 실수배에 연산하면 모든 성분의 부호가 바뀌고 크기가 반대 방향인 벡터를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지요.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화살표 벡터 A가 주어져 있을 때 3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를 연장하려니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A를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하면 벡터의 상등에 의해 같은 벡터가 되죠. 길이를 3배하여 새로운 벡터를 만듭니다. 이 벡터가 3A 벡터입니다. 주어진 선분 벡터의 실수배의 연산입니다. 3A와 마이너스 2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A는 각 성분을 3배하여 9, 12,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2A도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를 곱하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벡터 B에서 2B, 마이너스 5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B는 각 성분의 2를 곱하여 마이너스 4, 10, 마이너스 16이 되고 마이너스 5B는 각 성분의 마이너스 5를 곱하여 10, 마이너스 25, 40이 됩니다. 이제 실수배 연산과 관련한 연산 법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벡터에 대한 실수배 연산은 정의에 의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곱하는 실수는 벡터 앞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지요. 실수배 연산의 결합 법칙은 어떠할까요? 벡터의 실수를 곱하는 실수배 연산에서 곱하는 실수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의 내용은 벡터 A에 실수 L을 실수배하고 다시 K를 실수배한 경우와 실수 L과 K를 곱한 결과값 M을 한 번에 실수배한 연산이 같다는 것입니다. L과 K의 곱이 M인 경우 최종 결과는 주어진 벡터의 크기의 N배이므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 증명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실수배 연산이 곱하는 벡터에 대해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곱하는 벡터에 곱해진 실수는 순서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적고 적힌 순서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의 연산과 실수의 연산에서 잘 익혔죠. 실수배 연산의 분배 법칙도 성립하는데 벡터의 덧셈 연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벡터 연산이 이루어지는 벡터 집합은 수직선 한 개 위에 원점 벡터의 종점을 선분을 하는 1차원 벡터와 1차원 벡터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1차원 벡터 성분을 2개의 성분을 하는 2차원 벡터, 2차원 벡터에 1차원 벡터 한 개를 추가하여 3개의 1차원 벡터가 표현하는 종점 성분을 모아서 한 개의 성분으로 표시하는 3차원 벡터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벡터 집합임을 이해하였습니다. 1차원 벡터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방향성을 제거한 실수로 취급하여 스칼라라고 하였습니다. 벡터 집합에서 1차원 벡터는 스칼라입니다. 벡터의 실수배 연산에서 문자 벡터의 표기는 벡터 옆에 곱하는 실수를 곱하면 되고, 화살표 벡터는 화살표를 곱하는 수만큼 늘리면 되고, 성분 벡터는 각 성분에 곱하는 실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벡터에 대한 실수배 연산과 관련한 연산 법칙으로는 곱하는 실수의 순서를 곱해주는 벡터와 바꾸어도 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곱하는 실수가 여러 개일 때 곱하는 순서에 무관하다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곱하는 실수를 적는 순서나 계산하는 순서에 자유롭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연산으로 덧셈 연산과 뺄셈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